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의 안전전공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허욱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우선 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사고 유형과 사고 원인, 또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국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런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요. 이 어린이라고 하면은 어린이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고 하면은 만 12세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 통계청 OECD 기준으로 하면은 어린이는 14세, 만 14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은 또 18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어린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5대 사고 유형을 집계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그다음에 물놀이, 추락, 화재, 질식 중독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유형에 대한 예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죠. 사실 1990년에 1537명이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에 12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정말로 아주 현격하게 사고를 많이 줄였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 줄인 기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주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부상자까지 하면은 한 1만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상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크게 보면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가 보행 중 사고, 두 번째가 승차 중, 세 번째는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았다가 추락 사고가 요새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요즘에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가 우리 물놀이, 그다음에 화재, 질식 중독으로 사고가 나는데 1년에 한 100, 70명 정도가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가 비관하면서 우리 아이를 정말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아이 타살이죠. 타살. 부모가 비관하면서 아이를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또 아동 학대, 유괴, 폭력 이래서 한 340, 50명 정도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잘 낳지도 않는데 이런 낳은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서 300여 명 이상 목숨을 잃게 한다는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함께 노력해가지고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3 정책에 있습니다. 우리 3 정책, 첫 번째가 에듀케이션, 교육입니다. 정말로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어린이 안전사고, 또는 전체 교통사고, 전체 우리 안전사고 교육만 잘 시켜주면은 얼마든지 사고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 기관이죠. 맥켄지에서 안전교육 효과성을 연구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생활화하도록만 해주면은 안전사고는 88%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연구의 결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생활화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이 안전의식은 설마 사고 나겠어가 아니라 만약에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전을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우측 통행을 해야 됩니다. 차가 보행자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니까 오른쪽으로 간 만큼 더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안전 지식입니다. 안전의식은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른쪽으로 건너려는 게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생활화하도록만 노력한다면 사고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E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안전시설이죠.
현재 이 어린이들 추락 사고가 많아가지고 건축법을 개정해서 베란다 높이를 120cm로 올리고 간살 간격을 10cm로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을 보다 강화시켜가지고 또 사고를 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엔포스먼트입니다. 우리 안전에 관련된 법제도 단속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안 지킬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E라고 하면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평가죠, 평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든지 평가해가지고 제대로 잘 되는지 이런 환류를 통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전교육 강사님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안전교육을 하실 때요, 이 교육 기법별로 이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이론 교육은 교육 효과는 10%밖에 없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질문 답변 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교육은 20에서 30%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하도록 유도하자는 거죠. 다음은 실습 체험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습 체험 교육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하죠. 40에서 50%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파급성을 띈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그거를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파급성을 띈 교육이 60에서 70%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또 안전교육 할 때 이런 실습 체험 교육, 파급성을 띈 교육을 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무단횡단 하지 마라, 횡단보도 오른쪽으로 건너라. 물론 교육 중요합니다. 아이 지키는 거 중요해요. 이런 거를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고 하지 않도록 하고, 횡단보도는 오른쪽 건너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파급성을 띈 교육이 교육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켜준다면 정말로 사고는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만큼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부모님이 미리 아시고서 이런 사고 예방과 예방법을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준다면 뭐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어린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적극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사고 연결 예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중에 사망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보행 중 사망입니다. 보행 중에 길을 건너다가 도로를 가다나는 사고입니다. 이 보행 중 사고를 크게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이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뭐겠습니까? 무단횡단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는 어른에 비해서 이 모든 능력,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른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은 바로 모방 능력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잽싸게 무단횡단 합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이는 그렇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따라하는 능력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해 보면은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 사고염이 7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뛰게 되면은 운전자가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거죠. 특히 주정차된 차량 사이, 차의 앞뒤 횡단할 경우는 그 차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차의 앞뒤로 뛰어횡단하는 경우는 무려 사고임은 18배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면도로 보행사고입니다. 이면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사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해줘야지만 안전한 보도가 확보가 되는데
우리는 안전한 보도가 확보가 안 돼 있고 이런 이면도로마저도 양방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폭이 7, 8m밖에 안 되는데 이런 차를 양방 통행할 경우는 보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로법상 유효 보도폭은 1.5m 이상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가 차사에서 고개 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면도로에서 차가 오면은 우선 멈춘 다음에 몸을 벽 쪽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자칫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은 우리 아이는 차가 내 앞으로 오면은 차와 만나는 시간을 빨리 회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뜁니다. 뛰게 되면 운전자가 당황해가지고서 브레이크 밟으려다 엑셀을 밟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이면도로 차량이 양방 통행인 이면도로에서 반드시 왼쪽 가장자리로 가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양방 통행 도로에서요, 마주보고 통행과 등지고 통행의 차이입니다. 내가 오른쪽 벽 쪽에 붙어서 갈 경우에는 차가 내 등 뒤에서 옵니다. 등지고 통행인 거죠. 그러나 왼쪽에 벽에 붙어서 갈 경우에는 마주보고 통행입니다. 등지고 통행과 마주보고 통행과 등지고 통행의 사고율이 4배나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차량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또 종종 발생하는데요. 몇 해 전에 광명에서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1학년 아이 2명이 하굣길에 신발 주머니 갖고 장난을 치다가 한 아이가 던진 신발 주머니가 차 밑에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는 끈을 들어갔고 다른 아이는 꺼내는 걸 지켜보다가 차가 뒤로 급 후진해가지고 두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아이는 차 밑에 물건이 들어가면은 물건만 꺼낸다는 것만 생각하지 그 운전자가 있는지 그 차가 뒤로 오는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녀에게 또 교육을 시킬 때 차 밑에 물건 들어가면은 항상 운전자한테 꺼내주세요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린이들의 이 부족한 3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이는 모방성만 뛰어나고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조급성입니다. 항상 뛰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찾길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더 빨리 뛰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자기중심성, 단순성입니다. 내가 차 밑에 있는 물건을 꺼내서 들어가면은 운전자는 내가 꺼내는 걸 알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뒤에서 놀면은 운전자가 내가 노는 걸 알 거야. 저쪽에 차가 오면은 내가 빨리 뛰어가면은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성, 자기중심성 이런 부분이 바로 사고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 부모님이 강사님들이 아시고서 이런 내용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승차중 사고입니다. 이 승차중 사고는 정말로 안전벨트가 중요하죠. 우리가 자동차 구조상 가장 위험한 자리는 운전수 옆 조수석입니다. 우리 아이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는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데 혼자 앉기 불안하니까 엄마가 자녀를 안고 타는 이런 거를 가끔 봅니다. 실제 사고 시에 엄마가 자녀를 안고 있으면은 엄마가 받는 충격이 70%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엄마가 줄어드는 그 충격은 다 어디한테 가는 겁니까? 다 우리 자녀한테 가는 거죠. 자녀가 엄마의 안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장구 해주셔야죠. 자동차 구조상 가장 안전한 자리는 운전석 뒷좌석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는 조수석입니다. 충돌 사고 시 한 명이 목숨 잃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조수석 자리입니다. 순간적으로 차가 오면은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핸들 왼쪽으로 꺾습니다. 꺾으면은 조수석 자리는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가급적 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 지식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게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우리 아이는 운전석 뒷좌석에 앉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 보호장구를 해줘야죠. 그럼 어린이 보호장구는 몇 세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120cm, 또 보수적으로 볼 때는 140cm가 될 때까지는 보호장구를 해주라고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 키는 돼야지만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습니다. 발이 바닥에 안 닿은 상태에서 차와 부닥치면은 목 다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지탱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격에 맞는 보호장구를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특히 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 가지고서요. 요즘에 내가 내리는데 갑자기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갑니다. 요즘 이런 사고 많습니다. 이 통학버스나 이런 차를 바짝 보도 쪽에다 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요. 지정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 모든 차는 내 지정차로로 가야 됩니다. 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2차로, 3차로 나눕니다. 가장 마지막 차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 차로로 해서 갈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다가 앞에 버스가 쓸 것 같으면은 더 빨리 쌩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쓰면은 버스에서 승객이 다 내리고 탈 때까지는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있는 데는 더 빨리 추월하려고 합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 전에 더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럴 경우 사실 어린이만 문제가 아니라 어른도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뒤쪽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입니다. 자전거 사고죠. 작년에 우리 2024년에 자전거 사고로 7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어린이도 있죠. 특히 어린이 자전거 사망 사고의 60%가 두부 손상, 머리 손상 사고입니다. 헬멧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그 자전거 운전면허 교육하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헬멧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요. 계란 2개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는 그냥 계란, 또 하나는 미니 헬멧을 씌운 계란입니다. 2개를 떨어뜨리니까는 미니 헬멧을 쓴 계란은 멀쩡하고 그냥 계란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헬멧, 무릎 보호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자전거는 이 타이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선중에서는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만 12세 이상 될 때 자전거를 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타고 싶은 욕구는 강하고 그 위험성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픽시 자전거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고 많습니다. 픽스트 기어 바이크죠. 쉽게 얘기하면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입니다. 요즘에 이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탑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아니 어떻게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전에 이 서울의 관악구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언덕길로 내려가다가 이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그 속도를 못 이겨가지고서 옆에 있는 물건과 부닥쳐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절대 이거는 이 위험성 못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경찰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이 자전거를 탄다면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4~5배 이상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절대로 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발생하는 게 두 번째가 물놀이 사고입니다. 우리 물의 깊이를 모를 때는 배꼽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갑자기 발이 쑥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의 깊이를 모를 때는 이 배꼽 이상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갑자기 내가 얕은 물이라도
발이 쑥 빠질 경우에는 당황해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다 보면은 물이 들어가고 하면은 당황해가지고서 오히려 낮은 물에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물놀이 사고 예방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만 해주면은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구명조끼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뜹니다. 한겨울에 물에 떨어져도 우리 3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은 이 구명조끼 할 때 가랭이 사이에 이 구명조끼가 쭉 빠지지 않도록 가랭이 사이로 돼서 연결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명조끼만 하면은 물에 뜨기 때문에 전혀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놀이 사고는 낮은 물에 가더라도 어디 물놀이 갈 때는 반드시 이 구명조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추락사고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이런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우리 건축법 개정해가지고 베란다 높이를 120으로 올려놓고 간살 간격을 10cm로 줄여서 아이들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부모님이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으셔가지고 그 베란다 앞에 의자나 책상 같은 걸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는 안 보이는 부분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의자나 책상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걸 보고서 밑에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락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린이 안전사고, 교통사고 말고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곳은 가정입니다. 우리 어린이는 사고의 독립변수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 구조나 신호 체계나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교통사고 다발 지점인데, 어린이는 어린이 자체가 사고의 독립 변수다 보니까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다 사고 다발 지점입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경우에는 그게 사고율이 높은 겁니다. 특히 이 가정에서 추락 사고뿐만 아니라 또 화재 사고 위험도 아주 높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들 그 LNG와 LPG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자, 우리 만약에 가정에서 집에 갔는데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비릿한 마늘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지금 가스가 새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 무색무취였습니다, 가스가. 근데 요즘에는 가스화가 많이 발생해가지고서 비릿한 마늘 썩는 냄새를 심었습니다. 부치제를 심은 거죠. 그럼 만약에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이 마늘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스가 지금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가스 밸브 잠궈야죠. 또 샌 가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닥에 가라앉아 있겠습니까? 중간에 있겠습니까? 천장 위에 있겠습니까? 천장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LNG는 제주도 빼놓고 전부 LNG를 쓰는데요. 이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를 쓸어줘야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전 안전사고를 정의할 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전사고는 이 불안전한 환경에서 안전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가령 지금 가스가 새 있는 아주 불안전한 환경입니다. 그런 불안전한 환경에서 가스가 새면은 바닥에 가라앉는다 라고 생각하고서 바닥을 쓸어내고서 자칫 가스불을 켜면은 뻥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전한 환경에서 안전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사고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가스가 새 있을 경우에는 선풍기를 켜서 일시에 다 뽑아버리겠다. 큰일 납니다. 뻥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스가 새면은 전기하고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콘센트 주변에 가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전열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피거나 끄거나 하면 안 됩니다. 스파크 현상으로 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쪽 창문 열고 절연 물질, 신문지나 방석이라든가 이런 절연 물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쓸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빼내야죠. 빼내고서 근본적으로 왜
가스가 샜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가스 밸브가 정확하게 잘 조여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배관 자체가 낡아가지고서 거기서 균열이 생겼거나,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비눗방울 만들어가지고서 비눗방울 한번 칠해보면 됩니다. 칠하면은 거기에 만약에 미세한 방울이 맺힌다 그러면은 현재 가스가 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다, 안전 지식입니다. 창문 열고 환기시킨다, 안전 지식입니다. 도대체 사고 난 이 환기시키고 또 누출된 이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비눗방울 만들어서 한번 칠해 보려는 거, 이런 거는 안전 의식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생활화하도록 해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이 가정에서 또 질식의 위험도 아주 높습니다. 우리 특히 아이들 곰 인형의 눈알이 아이를 질식에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곰 인형의 눈알이 초콜릿 색깔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손가락으로 파냅니다. 파내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곰 인형의 눈알은 조금 좀 보기가 싫어도 헝겊 처리해줘야 됩니다. 또 바닥에 있는 거는 무조건 다 아이가 입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블라인드 줄 같은 경우도 아이 손이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묶어가지고 위에다가 안전덮개를 해놓고 거기다 올려줘야 됩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겨가가지고서 그 블라인드 줄을 잡고 일어납니다. 이 줄은 또 이렇게 목에다가 감습니다. 그러다 넘어지면은 자칫 그런 질식의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식의 우리 아이들 주변에 위험 요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들을 미리 알고서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주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몇 해 전에 강동구 고덕동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집에 4세, 6세 외손자, 외손녀가 놀러 왔습니다. 친손주하고 셋이, 친손주하고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셋이 노는데 그때가 3월 달이었습니다. 3월이다 보니까 약간 쌀쌀했죠. 거실에 카페트가 깔려져 있고 난로가 있었습니다. 잠깐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3명의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그만 넘어져가지고 난로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면서 카페트에 불이 붙으면서 연기에 지식해가지고 3명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그래서 이런 한 번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또 납니다. 항상 반복해서 발생해요. 특히 아이들은 저런 식으로 뛰어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난로 주변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안전 펜스에 걸리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안전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은 위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꾸준히 안전 교육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선진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제도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안전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나라를 꼽으라면은 스웨덴을 꼽습니다. 스웨덴의 이 요람에서 무좀까지라고 할 정도로 사회보장제도, 이 안전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안전교육은 3세부터 라고 해가지고 3세가 되면은 이 머리가 깨이는 최초의 시기라는데요. 3가지 교육 기법이 있습니다. 첫째, 어릴 때 부모님 위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부모님이 먼저 아시고서 꾸준히 교육을 시키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웨덴에는 세이프 키스 클럽이 있습니다. 자녀가 3세만 되면은 이 세이프 키스 클럽에 가입을 해서 그 연령대별로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스웨덴 인구가 한 1000만 가까이 되나요? 근데 세이프 키스 클럽의 회원이 한 200만 명이나 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가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고 유형별 예방법을 알려주고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두 번째가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교육입니다. 우리 안전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사고 예방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발생한 사고는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교육입니다. 즉 남의 자녀 돌보는 것이 곧 내 자녀 돌보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한 번 발생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방법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생애 주기별로 안전교육을 아주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연령대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사고가 많은 근본 원인은 7세까지는 집 주에서 놀다가 8세가 되면서 학교 가는 통학로 길이 낯설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사고 위험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7세가 되면은 부모님과 함께 교통안전교육을 다 받습니다. 또 소정의 시험에 학교 가면은 교통안전교육 인증서도 줍니다. 인증서를 초등학교 갈 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결핵이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그런 거를 검진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학교에 제출합니다. 그렇듯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경우에 위험에 노출되니까 이만큼 우리가 교통안전교육을 잘 시켰다라는 그런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런 노력이 우리 아이의 사고임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때 활용하는 방법이 트래픽 맵이라고 해서 교통지도입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걸 교통지도를 그립니다. 교통지도를 그리면서 위험한 길, 안전한 길, 도로를 건너는 길, 또 주변에 차량이 많은 길은 다 위험한 길입니다. 주차장이 있는 길,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위험한 길에서 어떻게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지 이런 거를 교통지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킨 다음에 아이가 또 혼자 가보도록 하고서 뒤에서 따라가 봅니다. 과연 교육받는 대로 제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보행자 면허증을 주는 체험 교육을 시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920명이 보행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어르신 다 포함해서요. 92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프랑스의 보행자 면허증을 주는 체험 교육은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한 환경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대응하는지를 교육을 시켜주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은 보행자 면허증을 줍니다. 이때 가장 강조하는 게 세 가지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스탑입니다. 스탑. 항상 길을 건널 때 도로로 나갈 때는 우선 멈추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하죠. 아이 컨택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이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만 길러주면은 보행 중 사고 한 건도 나지 않습니다.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 다음에 그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갔는데 사고 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손을 건너 녹색불에 건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손을 들어도 녹색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손을 든 다음에 운전자와 눈 맞추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은 어떤 손을 들을까요? 처음에 왼손, 2번 오른손, 3번 처음에 왼손 들었다 반전하면 오른손, 4번 아무 손이나. 3번이 답입니다. 이 손 드는 이유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운전자에게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춰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은 번쩍 드는 거 아닙니다. 운전자가 하늘에 있습니까? 손은 운전자를 바라보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손 드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차가 멈췄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가령 어린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과자 사주세요라고 한다면은 그 어린 자녀는 엄마를 보고 있을 겁니다. 엄마의 대답이 궁금한 거죠. 엄마 과자 사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엄마를 쳐다보고 있겠죠. 엄마가 사줄게 안 사줄게 이 대답을 궁금하니까 그런 식으로 손을 드는 거는 제가 먼저 갈게요 멈춰주세요 했으니까 당연히 그 운전자를 바라보고 있어야죠. 이게 바로 운전자와 눈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은 차에 가까운 쪽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왼손을 들어주고 반 지나서는 다시 오른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방이나 우산을 들고 있다. 이 가방이나 우산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가 보행 기준으로 왼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우산이나 가방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반 지나가지고서 가방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만 돌려주면 됩니다. 고개만 돌려서 그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양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반 지나서 차가 왼쪽에서 오니까 처음에는 왼손을 들어주고 반 지나서는 다시 오른손을 들어주면서 그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차가 왼쪽에서 오니까 오른쪽이 안전한데 반 정도 지나면 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대각선이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은 위험합니다. 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는 첫 번째 원칙은 직선 보행입니다. 직선 보행이 가장 짧은 거리를 짧게 갈 수 있는 거죠. 대각선 통행은 걷는 길이가 길어집니다. 또 짧은 녹색불에 뛰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내가 오른쪽에 가서 반 정도 건너가서 오른쪽 차와 가까워져도 이미 그 차는 멈춰 있습니다. 서로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위험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어라이브.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으다가 엑셀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계속 보면서 가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습관만 길러주면은 보행용 사고는 정말로 한 건도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건널 때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가는 습관, 이런 부분을 이 프랑스에서는 이 보행자 면허증을 주는 교육을 시킬 때 세 가지 습관을 철저히 길러줍니다. 왜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교통안전 시험을 봅니다. 이 교통안전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내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모페드라는 전동기형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자격증 시험 볼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5학년 되면은 모든 어린이들은 다 그 교통안전 시험에 합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애 주기별로 꼼꼼하게 교통안전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독일 다 유치원 때부터 이런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법으로 의무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에 자전거 운전면허 교육이 있고 또 자동차 학교에 입교해가지고서 운전자의 입장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하면은 아마 이 고발 정신, 신고 정신이 아주 투철하다는 걸 아마 아시고 있을 텐데요. 전에 한번 제 아는 지인이 독일에 갔는데 독일 친구하고 태우고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고 불법 유턴을 한 겁니다. 이때 제 지인이 워낙 독일은 경찰 또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을 보니까 경찰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서 불법 유턴을 했는데 며칠 후에 나 있는 곳으로 딱지가 날라왔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벌금 내라 라는 벌금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이 한국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볼 때는 내 걸릴 이유가 없는데 걸렸다. 누가 아무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옆에 탄 독일 친구가 고발한 겁니다. 옆에 탄 독일 친구가 고발했으니까 어디에 있고 하는 걸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내가 벌금 통지서가 날라왔다라고 그 친구하고 얘기해봤는데 그 친구가 아, 내가 고발했다. 자네 그런 식으로 위반하지 마라. 내가 그 벌금은 내줄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위반하지 마라. 당신이 그 위반하다 보면은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또 사고 냈을 경우 그 우리 선의의 또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서 너무나 낯뜨거웠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 모습을 보고서 이 고발하는 정신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족끼리 가는데 가족이 위반했다 그러면 고발하십시오. 저는 뭐 부부싸움 나고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저런 식으로 위반이 반복되면은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위반 모습을 사고를 부추기는 저런 위험한 모습을 내가 방치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식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워킹 스쿨 버스를 합니다. 이 워킹 스쿨 버스는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방향이 같은 코스에 전문 자원봉사위원을 배치해 가지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등하교 시켜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몇 개 정해놓고 그 노선에 정류장을 몇 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도위원이 등교 시에는 가장 멀리서부터 학교 시에는 학교로부터 그 노선을 가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건널 때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이 워킹 스쿨 버스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지훈 교수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고 또 범죄라든가 유괴 예방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앞으로 이 워킹 스쿨 버스를 적극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워킹 스쿨 버스 활동하실 전문 강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안전에 대한 강의하는 능력, 안전 지도 능력을 향상시켜 놓으시면은 정말로 하실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안전교육 전문 강사님들에게 저는 의사보다도 더 저는 소중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는 아픈 분들을 치료해 주지만은 우리 안전교육 전문 강사님들은 정말 멀쩡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지식, 안전을 교육하시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 일본은요 교통안전 가족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서 보통 일요일 날 아침에 회의를 하고 어머님이 그 회의를 주로 주재를 합니다. 회의의 소재 내용은 주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항상 또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 사례를 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이런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주고 평상시에 어떻게 안전하게 행동할 것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려는 마음이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일본은 정말로 재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3조 운동을 이 안전사고, 재난 예방을 해서 전부 모든 전 국민이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조. 첫 번째가 자조입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킬 능력을 기르라는 거죠. 이거는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 지식을 생활화하도록 해주는 안전의식만 심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서로 공짜 공조입니다.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서로 도우라는 거죠. 제가 스웨덴 얘기할 때 세 번째가 사회적 공동체의식을 중시하는 교육이라고 했죠. 남의 자녀 돌보는 것이 곧 내 자녀 돌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 돌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자녀가 부득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평할 공짜 써가지고 공조입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할 때 지속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교통안전 가족회의도 개최하고 사고 날 거에 대비해 가지고서 꾸준히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지속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노력한 만큼 사고 위험이 낮춰집니다. 특히 미국은 인펀트 카시트를 실시합니다. 인펀트 카시트는 신생아용 카시트입니다. 신생아가 병원에서 태어나면은 인펀트 카시트가 없으면은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킵니다. 인펀트 카시트는 보통 일반 카시트는 앞을 보는 건데요. 이 신생아용 카시트는 아직 발육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구니식으로 이렇게 뒤를 보는 뒤보기형 카시트입니다. 이런 인펀트 카시트가 없으면은 퇴원을 안 시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가다가 사고 나면 어쩌라는 거죠. 선진국의 기본적인 이 생각은 만에 하나입니다. 설마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 날 거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안 당하는 겁니다. 또 슬리핑 차일드 책이라고 해가지고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해라. 우리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여름에 종종 아이가 잠들어 있다가 운전자가 문을 잠그고 가는 바람에 질식사하는 그런 사고가 가끔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다 내렸으려냐고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문 잠그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잠이 들어 있었던 거죠. 동두천에서도 그랬고 광주에서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가다 보니까 그 여름철에 그 떼약볕에 질식해 가지고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반드시 슬리핑 차일드 책, 잠들어 있는 아이를 점검해라 라고 해가지고서 어린이 통학버스 가장 끝에다가 책 버튼을 설치합니다. 책 버튼을 설치하고 이 운전자는 끝까지 가서 책 버튼을 누르고 내려야 됩니다. 즉 끝까지 가가지고서 책 버튼을 누르려고 하다 보면은 가서 다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휴먼에라. 인간은 부주의한 동물입니다.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부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설적인 장치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좋은 제도들을 도입해 가지고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제 교육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교육을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 강사님들 앞으로 이런 교육 하실 텐데요. 정말로 안전 교육만큼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조금만 아프면은 이 병원 저 약국 허둥지둥 되십니다. 정말 아이 아프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환경에 있는데 그런 위험에 대한 인지를 못한, 이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만큼 좋은 보약이 없는 거죠. 주위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또 납니다. 또 나기 때문에 이런 사고 위험과 예방법을 가지고서 내 자녀도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교육과 비례해가지고 우리 아이의 사고 위험을 낮춰줍니다. 현재는 우리 가장 심각한 게 교통사고입니다. 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약속할 걸 제안하면서 오늘 제 교육을 마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약속은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약속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현재 이 보행 중 사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르신 교통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어르신들 보행 중 사고가 아주 많고 또 무단횡단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라고 물론 교육시키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손녀, 손주들에게, 우리 손녀, 손자들에게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라고 교육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지 말아야지만은 우리 아이가 그걸 보면 그대로 보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약속, 우리 아이들에게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이런 솔선수범하는 게 내 자녀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서로 먼저 가려다가 사고 납니다. 우리 운전자는 보행자가 멈춰주겠지, 또 보행자는 운전자가 멈춰주겠지 하면서 서로 먼저 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보행자는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주자는 겁니다. 손을 들어주면은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라고 하자는 겁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먼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손으로 먼저 가세요라고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 보행자와 운전자 간에 이런 약속만 정한다면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사고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우리 횡단보도는 오른쪽에 쓰고 녹색불이 들어온 다음에 그 차 멈추는 거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에서요, 이 마포구 공덕동 오거리가 교통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전에 10여 명이 보행 중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정말로 운 좋게도 사고는 안 났습니다. 저는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이 연석선입니다. 저는 횡단보도 오른쪽 연석선에 저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근데 제 옆에 보니까 보행자가 한 10여 명이 왼쪽에 서 있는 거예요. 저분이 안전의식이 있냐 없냐는 횡단보도 어느 쪽에 서 있느냐만 봐도 압니다. 횡단보도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녹색불이 들어오면은 저는 꼭 그 차가 멈추는가 한번 확인합니다. 녹색불이 들어오길래 멈추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제 옆에 10여 명은 쫙 빠져들어갔고요. 저쪽에서 20톤이 넘는 트럭이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목재를 잔뜩 실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저 차 못 멈춘다. 또 저 차가 오니까 제가 멈춰라 피하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어만 나오더라고요. 이 트럭 무는 운전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절대 급브레이크 안 밟습니다. 만약에 목재를 잔뜩 실은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재가 앞으로 확 쏠려가지고서요. 그러다 보니까 클렉션을 빵빵 울리면서 더 속력을 내는 거고, 이 10여 명의 보행자는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냥 뒤로 나 자빠지면서 쌩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는 빠르게 지나갔고요. 정말로 그때 운 좋게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가 있었으면 어린이는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어린이는 대부분 뜁니다. 뛰다 보면은 차가 오면은 우리 아이는, 어른들은 차를 바라보지 않고 피할 수 있는데 어린이는 반드시 고개를 돌려가지고서 내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사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횡단보도 오른쪽에 쓴 다음에 그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손을 들어주고 우리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도록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운전자와 운전자 간의 약속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쫓기면은, 조급하면은 보는 시야가 확 줄어듭니다.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운전할 경우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나타나면은 속력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옆에서 뛰어드는 아이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시간에 막 쫓겨가지고 내가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저 보행자 녹색불에 안 걸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달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아이들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보험사 통계로 20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상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전체로 나눠보면은 한 20한 5분의 1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1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25명에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주면서 꾸준하게 안전교육만 시켜주면은 노력하는 만큼
이 사고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또 강사님이 이런 걸 부모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노력을 열심히 해주실 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잘 자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 안전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됐